수해 지역을 돕기 위한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이재민과 자원봉사자들을 지원하는가 하면 봉사자들은 꾸준히 이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경북 지역은 주택 500여 채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 주민 상당수가 임시주거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경북도는 장기 거주시설로 임시조립주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7월 한 달 지역의 주요 이슈들을 LG엘로비전이 자체 개발한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통해 알아봅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와 경주시의 에이펙 정상회의 유치 노력이 주요 키워드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가 기회발전 특구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수도권 기업의 대규모 투자 유치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집중호우와 산사태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북부 지역에서는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 장마가 끝나고 무더위가 이어지다 보니 이재민도 복구 작업에 나선 사람들도 지치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지역민들이 본인이 할 수 있는 일로 도움을 주고 있고 현장에 달려온 자원봉사자들도 꾸준히 이를 자처하면서 희망의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홍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 예천의 한 카페. 수해 복구에 힘쓰는 이들을 위해 커피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입구에 붙어 있습니다. 카페를 운영하는 김소현 씨가 함께 일하는 직원들이 출근 전후에 수해 지역 자원봉사를 나가는 걸 보고 생업을 지키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은 겁니다. 현장에 가서 자원봉사하는 거에 비하면 너무 아무것도 아닌 일이고 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정말 위험하게 많이 이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정말 너무 별거 아닌 일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보다 앞선 지난 16일에는 예천군청 홈페이지에 칭찬글이 올라왔습니다. 어머니의 식당이 큰 피해를 입으면서 밤새 머물 곳이 없었는데 지역의 한 숙박업소에서 무료로 방을 내주는 등 도움을 주었다는 사연이었습니다. 생업을 이어가는 지역민들의 선행은 어려움에 처한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어려움을 챙기겠다는 자원봉사자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지난 26일에만 의용소방대와 자원봉사자를 합쳐 800여 명 가까이가 수해 피해자를 도왔습니다. 이재민과 구조대원을 위한 식사를 제공하고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재민들의 빨래를 맡았습니다. 전국에서 수많은 고위지하를 막론하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자원봉사의 손길을 뻗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원봉사는 마이너스 인생이라고 보지만 그 마이너스가 결국은 플러스 인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 아마 복 받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전국에서 몰려오는 마음들과 함께 예천군은 일상으로의 회복에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경북 지역은 인명피해도 컸지만 시설물 피해도 컸습니다. 특히 주택 500여 채가 파손돼 피해 주민 상당수가 임시주거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수요조사를 거쳐 장기 거주시설로 임시조립주택을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5일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로 경북에서는 27일 오전 11시 기준 주택 503채가 부서지거나 물에 잠겼습니다. 이재민은 전날보다 140여 세대 감소한 318세대 470명으로 대부분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체육센터 등 공공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이재민들을 이주시키기 위해 호텔과 모텔, 연수원 등의 시설을 확보하고 우선 예천 지역 이재민 50여 가구 70여 명을 경북도립대학교 기숙사로 이주시켰습니다. 봉화와 영주 지역 이재민 30여 가구 40여 명도 귀농의 집과 한야구 권역센터, 모텔 등으로 옮겼지만 자신의 집이 아닌 곳에서 불편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집이 사라진 이재민들을 위해 장기 거주 대책을 마련하고 수요조사 등 사전 절차를 거쳐 8월 중순 전에 임시조립주택과 LH 임대주택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 추진 중인 거는 지금 벌방리 13개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백성리에도 지금 6개소 설치 추진 중이고요. 여기는 군 소유지라서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거든요. 총 19개 진행 중이네요.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9년 4월 동해안 산불 당시 민간시설 6곳을 이재민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하면서 20년 2월부터 재해구호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호텔과 연수원 등 민간시설도 이재민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7월 한 달 우리 지역의 주요 이슈들을 LG엘로비전이 자체 개발한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통해 알아봅니다. 한 달 동안의 대구 경북의 주요 키워드 박건수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7월 한 달 대구 지역 키워드 중에는 산사태가 가장 먼저 눈에 띕니다. 연관 키워드를 살펴보면 이재민과 예천, 강수량이 보이는데 경북 북부 지역 키워드 중에도 재난, 산사태, 호우와 같은 비 피해 관련 단어가 여러 개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 15일 경북 북부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인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연일 계속된 집중호우에 약해진 지반이 순식간에 무너져 수많은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갔습니다. 재난의 현장에서 극적으로 목숨을 구한 주민들은 가족이나 친척 집으로 가거나 임시로 마련된 시설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산사태가 발생한 직후부터 소방과 군, 경찰이 실종자 수색에 투입돼 피해 지역부터 하천 하류까지 광범위한 수색 작업이 연일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병대원 1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산사태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은 예천, 문경, 영주, 봉화 지역은 지난 19일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수해 지역 복구에는 너나 할 것 없이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북 동남부 지역의 주요 키워드 중에서 경주를 선택해봤습니다. 유치라는 연관 키워드가 뜹니다. 경북도와 경주시가 2025년 에이펙 정상회의에 경주 유치를 위해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1월 유치위원회가 발족하고 민간추진위와 범시민유치위원회도 출범했습니다. 최근에도 민간추진위, 범시민유치위와 함께 중간점검회의를 열어 정상회의 유치 홍보 방안과 유치도시 선정 공모 대응 등 활동 계획을 논의하고 시의회 차원에서도 추진 계획 점검이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준하경 경주시장은 에이펙 정상회의가 경주에서 열린다면 1조 2천억 원 이상의 부가가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경주 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경주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근수입니다. 철새였던 민물 가마우지가 이제는 사계절 내내 강과 하천에서 머물며 개체수가 급격히 늘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어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생태계까지 해친다는 점인데요. 환경부가 유해조수로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반론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전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무 한 그루에 빼곡히 앉아있는 검은 새들. 이름을 아시나요? 바로 민물가마우지입니다. 민물가마우지는 몸 길이가 1m에 달하는 검은색 새로 주로 무리를 지어 하구 등 내륙 물가에 서식합니다. 잠수 능력이 뛰어나 주로 물속을 헤엄쳐 물고기를 잡아먹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겨울에 볼 수 있는 새였지만 지금은 사계절 내내 볼 수 있는데요. 10년 전부터 겨울이 지난 이후에도 우리나라에 계속 머무르는 민물가마우지가 늘어난 겁니다. 이 가마우지들이 번식을 시작하면서 개체 수도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국립생물자원관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민물가마우지 개체 수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약 1000마리 정도였지만 최근 3년 사이엔 2만 마리를 넘어섰습니다. 문제는 민물가마우지가 급격히 늘면서 어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양구군 소양호에서 20년째 어업에 종사 중인 이광배 씨. 민물가마우지가 그물을 찢고 물고기를 빼내는 통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최근 한 5, 6년 전서부터 한두 마리씩 보이더니 지금은 이제 군락지까지 만들어 갖고 저녁서부터 새벽까지 먹이 활동을 하고 뭐 한 3, 4kg씩은 먹는 것 같아요. 그 어망에 들어가는 기본 양이 있는데 그거를 싹 먹어 치우니까요. 물고기를 잡기 위해 쳐둔 어구엔 꿰맨 흔적이 가득합니다. 140만 원이나 되는 고가의 어구라 찢어진 부분을 매번 다시 꿰매서 사용해야 합니다.
강원도 내 시군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의 내수면 어업 피해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인제군에서는 소양호와 내린천에서 약 9천만 원, 홍천군 내촌천에서는 약 3천만 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어민 피해뿐만이 아닙니다. 가마우지떼가 늘면서 생태계도 망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하얗게 변해버린 원주 흥업저수지대의 거북섬입니다. 민물가마우지가 자리를 잡은 섬이나 나무에 배설물이 쌓이면서 나무들이 말라 죽는 백화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이 섬은 원주시가 둥지를 제거해 서식지를 옮기는 복원 사업을 거친 후에 본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골칫거리가 된 가마우지. 20년 전에 비해 20배 넘게 늘어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가마우지가 살기 좋은 환경으로 변하면서 잠깐 머물다 떠나지 않고 아예 서식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합니다. 과거에는 댐이나 혹은 보 이렇게 물을 막아서 이렇게 수위를 일정하게 가두는 그런 장소들이 많지 않았는데 최근에 꽤 많은 댐들이 만들어졌고 또 하천 곳곳에 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심이 깊은 곳이 많아졌고 잠수를 해서 물고기를 먹는 민물가마우지에게는 상당히 살아가는 데 유리해졌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생태계 보호로 인해 사람이 출입할 수 없는 작은 섬들이 곳곳에 생기면서 민물가마우지가 번식하기 좋은 조건이 늘어나게 된 겁니다. 한간에서는 우리나라가 지구온난화로 따뜻해진 탓에 계속 서식하게 됐다는 추측도 나오고 있지만 그렇게 판단하기엔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에 번식하지 않을 때 같은 위도상의 일본에서는 이미 번식을 하고 있었거든요. 오히려 더위에 그렇게 강한 종이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최근에 어떤 온난화, 기후 변화가 이들 민물가마우지 숫자를 늘린다고 보기보다는 그들이 좋아하는 서식 환경이 우리 인위적으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더 큰 영향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살충제인 DDT 사용이 금지된 이후 수질이 좋아지고 오염물질이 사라지면서 물고기를 먹고 사는 민물가마우지가 서식하기 좋은 곳이 됐다는 추측이 나옵니다. 이런 이유로 민물가마우지 수가 급격히 늘어난 건데 개체수를 인위적으로 조절해달라는 요구도 수년 전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민물가마우지는 인간에게 피해를 끼치는 부분이 있더라도 야생생물 보호 관련 법률에 따라 포획할 수 없는 종입니다. 최근 환경부는 늘어나는 민원에 따라 가마우지를 유해조수로 지정할지 여부를 논의 중입니다. 어민 피해나 생태계 피해도 막심하긴 하지만 포획을 허용한다 해도 개체수 조절에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반론도 적지 않아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문가 논의를 2번은 했는데 그 결과를 반영해가지고 이제 어떤 방향으로 할지 하는 경우는 좀 더 고민을 검토해볼 사항들이 좀 더 있어가지고요. 이달까지는 검토를 거쳐 유해조수 지정을 결론 짓겠다는 예정인데 과연 어떤 결정이 나올까요? 대구시가 기회발전 특구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수도권 기업의 대규모 투자 유치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기회발전 특구는 모든 국민이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시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주도 균형발전 정책입니다. 대구시는 특구 성공의 열쇠가 수도권 기업의 대규모 투자 유치인 만큼 지역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첨단 제조 앵커 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입니다. 27일 오전 9시 30분쯤 군위군의 한 계곡에서 20대 남성 3명이 물에 빠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가 이들을 구조했지만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또 이들의 친구인 또 다른 20대도 신고 후 실신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봉화군이 오는 29일부터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입장료 일부를 봉화사랑 상품권으로 환급합니다. 환급 대상은 일반 유료 관람객으로 어른, 청소년, 어린이 관람객이 일반 개인 요금을 결제하면 봉화사랑 상품권 1,000원을 되돌려줍니다. 사용료 감면 대상자나 시설 내 할인 정책에 따라 할인을 받은 경우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봉화구는 지역을 찾는 관광객의 비용 부담은 줄이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